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혈입니다. 노명선 이완구 교수입니다. 제571페이지 제3절 실체재판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의 유죄판결, 1번의 이유의 설시. 유죄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므로 유죄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유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이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누범의 전과를 명시하는 이유에 관하여 누범 전과는 범죄될 사실은 아니라 중요 사실이므로 제39조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범죄 사실에 준하여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죄 판결 이유에는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의 파기 사유가 된다. 2번에 범죄될 사실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여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범죄의 시, 장소, 방법 등 범죄 사실을 특정할 만한 요소는 물론 구성요건의 수정 형식의 예비, 미수, 공범 등도 포함된다. 범죄된 사실은 다른 행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하지만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572페이지 교사범, 종범의 사실 적시.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 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상해죄의 사실 적시,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과관계에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로 그로 인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 인정은 무효하다. 3번의 증거의 요지. 공범의 경우에는 각 행위들별로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상세히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모나 모의가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하여야 한다. 또한 판결서 자체만으로 집행의 범위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족성을 가져야 한다. 증거의 요지는 보통 그 표제와 내용이 판시 사실에 부합한다는 식으로 요지를 기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이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 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573페이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는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유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은 증거 없이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한다. 어떤 증거로부터 어떤 판시 사실에 대해 신빙현상에 이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간접사실에 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간접증거에 의하여 간접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해가는 논리적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4번의 법령의 적용. 법령을 적용하기 있어서는 문장체로서 설치하는 문장식과 조문의 열거를 중심으로 하는 나열식 또는 열거식이 있다. 어느 방식에 의하든 피고인의 복수인 경우에는 어느 피고인에게 어느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와 범죄 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 어느 사실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판례는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 과정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이 가중하는지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조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주문에서 형의 종류와 그 형기를 명기하여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여 주문의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5번 소송 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당사자인 소송구조상 당연히 판단이며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서 판단을 누락하게 되면 판단 유찰이 되어 상소 이유가 된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인이 시효 취득으로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 574페이지 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적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 이유 중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1번의 무죄 판결, 1번의 의의와 무죄 이유. 무죄 판결은 피고 사건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자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성립을 방해하는 사유, 즉 긴급 피난이나 책임 능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죄가 되지 아니한 것이 처음부터 명백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하여야 한다. 증명이 없는 때라 하면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초월하는 입증을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벌에 대한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 선언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 시한을 정하여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데에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가? 대법원은 형벌 조항은 소급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의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에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데 해당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575페이지에 나아가 당해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면소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 이번에 무죄의 이유 설시. 무죄 판결도 재판의 일종이므로 이유를 설시해야 하지만 무죄 판결과 달리 자세하게 명시하거나 증거도 배축하는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검사의 상소를 위해 가능한 한 상세한 무죄 이유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의 선고의 효력. 무죄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구속 중인 피고인은 즉시 석방된다. 무죄 석방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재구속되는가? 검사 등 수사기관의 재구속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재판 단계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속의 이유가 있고 항소심에서 적정,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심리 단계는 불문하고 재구속할 수 있다.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환부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간합 명령을 할 수 있다. 간합 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고 상소 후에 정지되지 아니한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간합을 명령하여야 한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